거래사례 비교법 4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교 방식에는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 이 공시 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기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이라고 늘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사례 물건을 수집을 한 거죠.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죠? 가액이 나와요. 자,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이제 나오는데,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들어가죠?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우리 평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 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비준 임대료. 자, 여러분, 작년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거든요. 비준 임대료 출제했고요. 여러분, 2년 전에는 요걸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 26회는 사정 보정.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요 개념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뭐 등이라는 거, 뭐 면적이라는 뭐 면적도 비교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 사례 물건은 주어지니까 네 개를 알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올해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계산 문제 올 10월 17일 출제 예상되는데, 그래서 네 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해. 임대 사례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임대료가 나오겠지.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또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또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우리가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똑같죠? 뭐만 요것만 다르네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 제14조에 보면은 14조의 1항에 이렇게 나와요. 14조의 1항을 보면은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지문 2년 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토지일 때는 뭐를 적용?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때 뭐를 구한다?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자, 여기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보니까 사정, 보정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했어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6회 시험에는 순서 물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선정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순서를 물었어요. 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그럼 사례가 없어요. 학교, 공항, 교회, 사찰 이렇게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적용하고, 또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잖아요.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계산 문제를 나오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 사례, 뭐가 나오죠? 수집, 선택 기준이 나올 거예요. 거래 사례 수집,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 네 가지를 배우는데, 이걸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요걸 이 네 가지 방법을 알아야 가액을 구하니까. 자,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뭐다? 가능성. 사정, 보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네 가지 선택 기준이 있어요. 자, 사정, 보정. 사정이 있으니까 뭐다? 말 그대로 해석할까요? 사정이 있으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수집된 거래 사례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또 시장에 정통하지 못해요. 시장이 어둡다는 얘기죠. 정통하지 못하여 거래된 그 가격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돼?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정상적인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해요?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사정, 보정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사정, 보정 404페이지에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사정, 보정 개념인데, 그래서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어떻게 돼요?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또 우리가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